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C형 간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6년 49,569명으로 2012년 45,809명 대비 8%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치료받는 비율이 10% 미만에 불과해 실제 환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대한간학회는 간염 환자를 3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C형 간염은 간 질환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간 질환 중 가장 무서운 질환이며 대표적인 질환들은 간경변, 간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경변은 간이 딱딱해지는 것으로 한번 간경변이 되면 정상으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간경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간경변이 심해지면 복수가 차고 몸이 붓고 정신도 혼미해지고 피를 토하기도 합니다. 즉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C형 간염은 이러한 간경변을 일으키고 또 간암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한 동네 의원에서 C형 간염이 집단 발병했는데요. 주사기를 돌려 쓴 것이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수년 동안 이어진 비상식적인 의료 행위에 국민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C형 간염의 원인은 바이러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C형 간염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으로 B형 간염 바이러스와 더불어 만성 간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바이러스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증상이 없어 자신이 C형 간염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점인데요. 조기에 치료할수록 완치율이 높은 질환임에도 치료하지 못해 합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C형 간염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이 병이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C형 간염은 간 수치도 많이 높이지 않으면서 서서히 간을 딱딱하게 만들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가 간경변으로 진행하거나 간암이 발생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수, 부종, 간성 혼수, 토열 등이 발생해 그때서야 병원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B형 간염과 C형 간염의 차이점을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B형 간염은 첫째, 바이러스가 많이 증식한다. 둘째, 보통 항원, 항체 검사를 쉽게 한다. 셋째, 항체는 바이러스를 죽인다. 넷째, 항체가 있으면 바이러스가 대개 없다. 다섯째, 항체 검사가 매우 정확하다. 여섯째, 면역학적 검사로 진단이 정확하다. 다음으로 C형 간염은 첫째, 바이러스 증식이 적고 돌연 변이를 잘 일으킨다. 둘째, 항원 검사가 어려워 보통 항체 검사를 한다. 셋째, 항체는 바이러스를 죽이지 않는다. 넷째, 항체와 바이러스가 대개는 같이 있다. 다섯째, 항체 검사는 위양성과 위음성이 일부 있다. 여섯째, 확진하려면 유전학적 검사를 해야 한다. C형 간염의 진단은 혈액 검사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C형 간염 혈액 검사는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결과도 빨리 나오고 비용도 저렴해서 좋은 검사법이지만 이 검사에서 양성이라고 해서 모두 C형 간염은 아닙니다. 이 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2단계 C형 간염 바이러스를 직접 검출해서 확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2단계 검사는 시간도 일주일 정도 걸리고 비용도 비싸 1단계 C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양성인 경우에만 시행합니다. 저희가 보통 건강검진에서 하는 검사는 1단계 C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검사입니다. 2단계에서 C형 간염으로 확진이 되면 3단계로 바이러스 종류를 알기 위해 유전자형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C형 간염 바이러스는 1형부터 6형까지 총 6가지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주로 1형과 2형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유전자형까지 검사하는 이유는 유전자형에 따라 치료 약제가 다르고 기간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C형 간염은 B형 간염과 달리 급성 감염 후 자연 회복이 잘 안 돼 한 번 감염되면 70에서 80%가 만성 간염으로 진행하고 이 중에서 30에서 40% 정도는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하는데요. 간염, 간경변증, 간암 등 전체 만성 간질환 환자의 약 10에서 15%가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C형 간염 치료 방법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페그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주사제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맞고 리바비린이라고 하는 경구약을 하루에 2번씩 복용해야 했습니다. 기간은 유전자형 1형은 48주, 2형은 24주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페그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주사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DAA라고 하는 복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신약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약들은 하루에 한두 번씩만 복용하면 되고 치료 기간도 대부분 3개월 또는 길어야 6개월로 전에 비해 매우 짧아졌습니다. 치료 효과도 매우 좋아졌습니다. 전에는 10명 치료하면 유전자형에 따라 5명이나 많아야 7명 정도가 완치가 되었지만 이제는 거의 완치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내 C형 간염 표준치료법은 주사제와 경구제를 함께 사용하는 병용요법이 쓰여왔는데요. 두통, 설사, 근육통 등 많은 부작용 때문에 환자의 약 10에서 20%는 치료를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과거에 사용하던 주사제인 페그인터페론은 맞기도 불편하지만 전신통, 열감, 식욕부진, 탈모 등 많은 부작용이 있어서 실제로 치료 중간에 포기하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용하는 새로운 약제는 부작용이 거의 없어서 중간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가장 많은 부작용으로는 어지러움, 복통, 소화불량, 속쓰림 등이 있는데 그 정도가 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C형 간염 환자는 모유 수유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노입니다. 모유 수유로 아기에게 C형 간염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단 유두 부위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나을 때까지 중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C형 간염 환자와 술잔을 함께 사용하면 전염될 수 있나요? 노입니다. 전염되지 않습니다. 식기를 같이 사용해도 전염되지 않기 때문에 전용 식기를 따로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C형 간염 백신을 개발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C형 간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염 경로를 차단하는 예방이 되겠습니다. C형 간염은 B형 간염과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감염자의 혈액이나 체액이 상처 부위를 통하거나 또는 주사바늘, 면도기 등 피부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도구를 통해 전염됩니다. 따라서 상처가 없는 정상 피부에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이 묻거나 악수, 폼, 가벼운 입맞춤 등으로는 전염되지 않으니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 잃고 외 한 칸 고치지 말자입니다. C형 간염은 3개월 정도의 짧은 치료로 완치가 되는 병입니다. 완치만 되면 간 경변으로 진행하지도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간 경변으로 진행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꼭 치료를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